지속 가능한 여행을 바라고 실천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뤄가는 더 제주 생태관광, 제주의 자연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우리 제주 생태관광으로 안내해 주실 분은 이성관 생태관광 해설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오늘 우리 아이를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를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네, 오늘은 생태 관광지가 아닌 네. 제주의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가로수. 진짜 우리가 그 제주 나무 있잖아요. 차를 타거나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 나무는 뭘까? 궁금할 때 저도 있거든요. 그런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건가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도 귀 기울여서 들어보고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2002년도에 제주에 처음 딱 왔을 때요. 이 공항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양 길가에 심어진 이 가로수, 이 야자 나무를 보고 감탄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낯선 곳에 첫 인상을 보여주는 게 이 가로수인데, 우리 제주에 있는 가로수가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 도시의 품격은 가로수가 말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뭐 이 담당자들도 어떤 종류의 가로수를 심을까, 오. 어떻게 심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겠네요. 네. 예, 가로수는 그 도심을 아름답게 꾸며주죠. 그리고 네. 눈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네. 또 여름철에는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가을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아주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걸어보고 싶겠죠. 네. 예, 가로수길만을 연결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네. 꽤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로수길만을 연결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괜찮대요. 예전에 전 영화 같은 거 보면 뉴욕의 가을 뭐 이러면서 그 나무 사이로 걸어가거나 이런 그런 장면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제주도 그런 길이 참 많잖아요. 자,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과 편안함을 주는 우리 가로수.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가로수를 심는지 그런 이유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가로수는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은 네. 그 역할을 한다고 하죠. 네. 먼저 도심을 아름답게 꾸며주죠. 네. 그리고 아주 쾌적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네. 그다음에 도심이 열이 많지 않습니까? 아. 외곽지보다는 네. 열을 흡수해서 온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연구에 의하면은 가로수가 없는 도로보다 한 2.6도 정도가 낮다고 하죠. 네. 그리고 자동차 소음도 한 8% 정도 줄여주고, 네. 뭐 중금속이나 먼지까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그 밖에 가로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뭐 최근의 트렌드죠.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 늘 있어서 그렇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해설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 심리적으로 평안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심의 열도 흡수하고 또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을 주고 가로수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우리 제주에는 어떤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는지 좀 하나 짚어주시죠. 네. 네. 제주도에는 한 36종의 가로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한 37,800여 그루가 네.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가장 많은 것이 왕벚나무. 역시 왕벚나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후박나무, 호박나무. 부실잡밥나무, 네. 먼나무 뭐 등등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전부 해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 네. 몇 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나무들 좀 종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왕벚나무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예, 가로수 가운데 가장 많이 심어져 있죠. 네. 대표적인 곳으로 뭐 제주시 전농로, 제주도학교, 그다음에 조천읍 신촌리, 그다음에 명도암, 그다음에 애월에 광령리가 있죠. 네. 그리고 연북로, 서귀포시 녹산로, 중문동. 요즘 뭐 왕벚나무를 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것은 예전에는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라고 해서 좀 약간 멀리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왕벚나무 고향이 제주도라는 결과가 나면서 우리 것을 심어야 한다는 그 분위기가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왕벚나무는 길게 피는 나무는 아니죠. 잠깐 피었다가 그냥 화려하게 피었다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도 그 꽃 피는 기간에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축제도 벌이고 다음에 벚꽃놀이도 가죠. 맞아. 우리에게 참 큰 즐거움과 위안을 주죠. 그래서 또 봄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왕벚나무. 벌써 내년 봄이 좀 기다려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제주에 많은 나무가 후박나무군요. 예, 후박나무입니다. 우리 네. 제주도 가문인 공항로, 네. 서귀포시의 대산로, 그다음에 칠신로
70리로죠. 그 대표적인 후박나무 가로수길입니다. 후박나무 가로수길이군요. 네. 그 후박나무는 그 좀 빨리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공해도 강해서 네. 가로수로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네. 꽃은 연녹색이어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풍성한 잎이 있어서 넓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또 재밌는 거는 나무 껍질에 모기향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뭐 약간 독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박나무 주변에는 모기가 없다고 하죠. 그렇군요. 또 그런 이유가 있군요. 후박나무 또 그 껍질에는 모기향의 원료가 돼서 모기들이 피하는군요. 저도 어떤 나무인가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많이 주변에서 보신 나무예요. 후박나무. 그 탐스럽게 생겼어요. 약간 그 동그래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약간 그 뭐랄까 브로콜리처럼 보이네요. 네, 그죠? 풍성해서 네 머리가 큰 이 후박나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주도 관문인 공항로, 서귀포시의 대산로, 70리로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구실 잡밥나무, 네, 이 나무도 우리 제주 많이 심어져 있군요. 예, 네. 그 5월쯤에 꽃이 피죠. 네. 그 우리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아주 비릿한 냄새가 나는데요. 네네. 그 공로에 그 가로수로 심은 그 구실잡밥나무 때문입니다. 그 방꽃 향기가 그런 냄새를 풍기는데요. 네. 뭐 처음에는 거북하지만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돼서 견딜만 합니다. 네. 이 공항로 말고도 제주시 중앙로, 제주시 남영로, 서귀포시 태평로, 제주도 내에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구실잡밥나무 한 해발 한 600m 이하 곧자올로 가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네. 그 참나무 우리 도토리라고 하죠. 네네. 이 도토리는 대부분 쓴맛, 약간 좀 떫은 맛이 나가지고 네. 여러 번 그 조리 과정을 거쳐야 먹을 수 있는데 구실잡밥나무는 현장에서 그냥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밤나무입니다. 네네. 옛날에는 그 열매를 모아서 흉년에 대비했다고 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날로 먹어도 밤처럼 고소하고 우리 옛날 제주도민들이 이걸로 흉내를 대비하기도 한 고마운 나무네요. 구실 잡밥나무.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멋나무. 네. 멋나무죠. 예. 그 나무 공부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 나무는 멋나무 이렇게 보통 물어보죠. 그러겠네. 이 멋나무가 뭐야? 아마 이럴 것 같은데. 네. 알려주세요. 네. 그 멋나무는 먼 나무가 아니고 그냥 먼 나무입니다. 멋나무. 네. 그 제주도 내 거리에서 멋나무를 보는 일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서귀포시 송산동 거리, 서귀포시 일주서로, 그다음에 제주시 한라수목원 가는 길, 그다음에 별도봉 우당도서관 가는 길에서도 멋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대기 오염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잘 견뎌서 가로수로는 아주 적격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군요. 예. 네. 봄부터 가을까지는 녹색 잎으로 도심을 아주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벼나무의 특징은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도 열매가 달려 있다는 거죠. 빨간 열매만 남게 빨간 되는. 열매, 맞아요. 그렇죠. 예, 꽃이나 열매가 거의 없는 겨울철에 아주 매력적인 열매를 볼 수가 있으니까 가로수는 한 이만한 나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푸르잖아요. 이게 상록나무라서 더 사랑받는 거 없고 겨울철에는 또 우리에게 매력적인 열매, 빨간 열매로 또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멋나무. 네, 대기오염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잘 견디는 나무군요. 겨울에는 조금 뭔가 앙상해 보여서 추워 보였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네, 추위에 잘 견디는 나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팔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단팔수, 제주를 대표하는 아주 넓은 나무죠. 네. 그 자생하는 나무를 보려면 서귀포 어딘가 천지연 뭐 이런 아니면 그 주변의 하천에 몇 개 저 정도밖에 자라지 않은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그렇군요. 네. 가로수나 정원수로 많이 심고 있죠. 그 대표적인 단팔수 거리로는 제주도청 부근의 신대로, 네. 그리고 서귀포시 동웅동 사거리, 네. 보목동 거리죠. 네. 최근에는 그 화북동에서 삼양동으로 가는 우회도로에도 길게 심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단팔수는 그 여름철에 하얀 꽃이 피는 게 특징이죠. 네. 그 하얀 털을 잔뜩 뒤집어 쓰고 나무 전체를 뒤덮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잎이 아주 길쭉하죠. 그래서 여름에는
당연히 녹색을 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잎 하나가 아주 푸르게 단풍이 들죠. 맞아요. 그 중에 다 푸르른데 그 중에 하나만. 몇 개 하나 네. 진짜 하나만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들어서 어머 쟤는 뭐야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지난주에 사실 저도 사진 하나 찍었었는데 이게 특징인 거군요. 예,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만 빨갛게 되죠. 뭐 그런 모습 때문에 그 8잎 가운데 하나가 붉은색이 돼서 단팔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아, 그래서 단팔수다. 네. 이런 얘기, 이름 붙여줬다고요. 네. 와, 그래요. 정말 그 하나만 딱 붉어가지고, 얘 너무 튄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저도 보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단팔수. 네. 기억해 주시고요. 제주에서만 또 자란다는 또 나무라고 하니까. 그리고 와싱턴 야자도 빼놓을 수 없어요. 네. 예, 그 당으로 많은 게 와싱턴 야자입니다. 그렇죠. 네. 비슷한 것으로 당종류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죠. 네네. 근데 우리 국내 관광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주공항,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제주공항에 심어져 있는 와싱턴 야자를 보고 네. 제주에 왔다는 것을 느낀다. 딱 그렇게 느끼죠. 이야기- 예, 저도 예, 그때 예.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언제부턴가는 와싱턴 야자가 제주를 대표하는 나무가 돼버렸죠. 네. 그 아주 그 제주가 바다를 건넌 곳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쭉 뻗은 줄기 그리고 꽃도 좀 이렇게 좀 생경하죠. 그리고 잎도 그렇고. 네. 그래서 관광객의 눈길을 끌기는 아주 충분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공항에만 있던 야자 나무가 워싱턴 야자가 도로로 진출하게 되죠. 네. 대표적인 워싱턴 야자 도로로 가령로, 제주시 가령로죠. 네. 그다음에 서귀포시 보목동, 뭐 중문관광단지 등의 그 와싱턴 야자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싱턴 야자가 제주 관광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건 또 사실이죠. 그렇지만 제주의 나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또 제주의 대표적인 나무는 아니고, 어쨌든 외르종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제주를 대표하는 나무가 돼버렸어요. 네. 그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리고 키가 워낙 커서 네. 고압선에 걸려서 안전 문제가 네, 또 있기도 문제도 하고요. 있고, 또 네. 태풍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시 와싱턴 야자를 심는 게 아니고 네. 제주의 나무죠. 후방나무, 단팔수, 왕보나무들 뭐 이런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느티나무도 빼놓을 수 없군요. 예, 느티나무면 육지분들은 아주 친근한 나무죠. 그 마을역에는 어김없이 느티나무가 있죠. 네. 그걸 이제 정자목이라고 하죠. 그 마을 뭡니까 마을 회관 같은 네. 느낌의. 네. 그리고 당산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당을 지키는 나무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목이기도 했는데 네. 제주에서는 육지와 달리 그 정자목이나 당산목은 팽나무가 하죠. 팽나무. 그리고 느티나무는 이제 가로수길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거리로는 제주시 연북로, 네. 그다음에 고마로, 그다음에 서귀포시 동문로터리에서 옛날 그 동웅동 주민센터 가는 길 거기가 이제 다 대표적인 느티나무 가로수길입니다. 네. 네. 느티나무는 봄철에는 아주 파랗게 올라온 새싹이 예쁘죠. 그리고 네. 여름철에는 아주 풍성해가지고 이제 그늘 만들어주겠죠. 네.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단풍을 만들어주는데 뭐 사실 육지만큼 제주의 느티나무는 단풍이 아름답진 않죠. 네. 그래도 나름도 이제 단풍 구경하러도 많이들 가고 하시는데 아마 그게 또 일교차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네, 네. 예. 그래요. 지금 우리 문자로 우리 제주도로 누룽랑 아니과라고 하셨는데 누룽랑이 아까 예, 누룽랑 맞습니다. 네. 농나무인가요? 누룽랑이? 느티나무. 느티나무로 누룽랑이라고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느티나무가 아니고 네. 누룽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 느릅나무, 참 느릅나무를 참 느릅나무를 누룽랑이라고 네네, 그렇죠. 또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제주어로 문자 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느티나무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산딸나무도, 네. 꽃갈매가 아름다워서도 대표적인가요? 예, 네. 산딸나무는 최근에 그 가로수로 심고 있는 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많지는 않죠. 그 제주시 조천읍 그 교례사거리에서 돌문화공원을 지나서 남주로와 변영로가 만나는 지점까지 산딸나무가 쭉 심어져 있습니다. 그 산딸나무의 특징은 여름철인데 그 나무에 눈이 내린 것 같이 어떤 착각이 들 정도로 하얀 꽃을 피우는 게 맞아요. 멋이죠. 네, 진짜 눈 내린 것 같아요. 예. 네. 이 나무 껍질도 아주 특이한데 좀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비늘 모양으로 벗겨집니다. 뭐 이걸 보고
우리 그 생태 해설하시는 분들은 나무도 똥을 싼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아, 예. 그래요. 그 열매는 한 10월에 익는데 아주 붉게 익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산딸기를 닮았습니다. 아, 10월에 붉게 물든다. 요즘에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 예, 네, 요즘. 그래서 예. 산딸기를 닮았다. 아. 그래서 산딸기라는 나무가 붙여졌죠. 그래서 산딸나무라는 네, 이름도 붙여져 있다고 하고요. 이 나무 이름은 참 예쁘네요. 다정큼나무. 예, 네. 그 다정큼 나무죠. 최근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제주도의 도로가 분리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도로 분리대.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초보니와 더불어서 이 다정금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다정금 나무가 그렇게 키가 큰 나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분리대에 심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섬향목을 많이 심었었죠. 근데 다정금 나무가 꽃이 예뻐요. 예쁘고 공해도 강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로수길로는 애조로, 연삼로, 그다음에 조천 우회도로 최근에 점점 많아지고 있죠. 사실 다정금나무는 이제 그 바닷가에 자라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짠물이 나는 그런 절벽에서 사는 아주 키 작은 나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표면은 그 왁스처럼 같이 아주 반들반들거립니다. 그리고 화산꽃을 수북이 피는 게 다정금나무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렇네. 향기가 좋아가지고 한 7일을 간다 해서 7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꽃의 향기가 예. 칠리향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네. 자, 우리 주변에 늘 있어서 함께해서 별로 우리가 고마움을 못 느낄 수 있었던 이 가로수에 대해서 어떤 나무들이었는지 한번 좀 관심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제주를 상징하는 나무는 농나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농나무. 농나무. 네. 이 나무에 대해서 또 제주를 상징하는 이 나무들. 농나무는 우리가 어디 가면 좀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농나무도 굉장히 많이 심고 있죠. 아까 네. 얘기했던 그 서귀포시 보목동에도 있고요. 다음에 네. 함덕이 네. 그리고 대표적인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농나무길은 네. 어디입니까? 한경면 저지리 마을에. 저지리 쪽에.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제주도민들의 기질을 닮았다고 해서 농나무가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는데 어떤 나무인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지나가다가 저지리 쪽에 가신다면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제주에는 맞아요. 이 삼나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면서 사하나 이사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삼나무 시험님 갔다 왔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길쭉길쭉한 삼나무들 삼나무는 보니까. 가로수보다는 네, 그렇죠. 예, 예. 네. 산재 많이 산에 심죠. 많죠. 예. 네. 그래서 이분도, 가로수는 아니지만 제주도에 많은 것 같아요. 라면서 이렇게 또 반응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성관 해설사님과 함께 이 가로수 어떤 나무들이 많이 쓰였는지 또 이 나무의 특징은 뭔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우리를 어디로 안내해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